대한항공통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의 맥점을 짚는 김소장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또한 댓글에다가 대한항공통신 주주분들이라고 하시면은 평단가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내일 대응 전략 많이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를 구해놓고 대응 전략 탈출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자, 오늘 댓글에다가 평단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이 영상 아래 보시면 엄지척 버튼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도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항공통신 단기 지지 저항 구간 이렇게 최신화해 드렸으니까요.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영상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큰 이벤트 있죠. 27일 날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난 이후로 방향성이 좀 많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오후 5시인가요? 그때쯤 우리나라 시간으로 발표가 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해서 텔레그램 방에 남겨드릴 수 있으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텔레그램 방에도 이제 거시경제 시황 정리해서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텔레그램 방은 사실상 처음에 이제 세 번째 태익이 완료가 됐을 때 요거였잖아요. 요거는 실시간 타점만을 위한 공유해드리는 방으로 좀 만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영상에서도 충분한 내용 설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또 텔레그램 안에서 들어왔는데 막 주저리 부저리 막 이런 부연 설명이 있으면 좀 난잡하잖아요. 그래서 타점만을 공유해드리는 방이니까 정리해서 남겨드릴 수 있으면 중요한 내용이면은 남겨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대한항공통신 차트 분석을 들어가 볼 건데 일단은 기간으로 보면은 8월 5일 날에 매수 신호가 뜨고 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한 단계씩 지켜주면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 올리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아마 이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바로 이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요 구간인 0.5 구간 12,860원이 무너지면은 처음으로 이제 낮아지는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도를 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시가때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0.382 구간 단타로 해가지고 한 13% 정도 수익을 보고 챙기고 나서 지금은 아마 포지션이 없을 건데 앞으로 이제 방향성은 좀 어떻게 보고 있냐. 신규로 내가 매수를 좀 진행하겠다라고 하실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지금 이 전체적인 상승폭에 대한 되돌림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최대 많이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피보나치 값을 하나 그어드렸었죠. 이번에 나온 꼬리 지점 저점에서부터 이 고점까지. 딱 요렇게 그어보면은 지금 현재 0.236 구간이 12,470원대에 안착을 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영상 찍고 있다가 장이 열릴 건데 0.382에서 0.5 구간 대략 1,550원에서 11,410원대까지는 빠지더라도 건강한 조정폭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최대로는 0.618까지죠. 하지만 0.707인 9,040원대가 무너지면은 요거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은 요 0.382, 0.5, 0.618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618 구간인 9,710원대까지 빠지더라도 이 전체적인 상승폭에 대한 건강한 되돌림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분할로서 0.382, 0.5, 0.618 구간에서 분할로 시드머니에 맞게끔 진입을 해보시는 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 0.5 구간이 0.618하고 큰 피보나치 확장값에 대한 중첩되는 구간이죠. 빨간 색깔 선과 검은 색깔 선 두 개가 중첩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과거에 보시면은 지지받던 라인, 뚫리고 나서 저항받던 라인, 변곡 및 넥라인이죠. 그래서 아마 이 1,500원대에서 600원대가 생각보다 강한 좀 반등이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는 그 스타팅 포인트가 될 자리가 좀 유력해 보인다라는 거. 무조건적으로 빠진다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반등 주고 올라타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김 소장인 제가 대한항공통신을 신규로 매매를 시작을 해보려 한다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은 한 1,600원에서 1,500원 사이 요 구간을 1차로 노려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뚫린다라고 하면 손절치기보다도 일단은 이 저점이 Y파동의 마지막 끝저점이라고 가정을 하에서 요 초록색깔 구간 안에서 아마 1차, 2차, 3차 요런 식으로 분할로 접근을 해서 요런 식으로 빠지더라도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요 저점만 깨지 않으면은 저점과 고점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되돌림의 마지노선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어려운 장세는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만 좀 잘 파악하시면 되겠고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 방향성이 좀 잡히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 연도 이제 AI 이제 엄청 올라오면서 그 기준치에 밑도는 실적이 나오면은 아마 주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전년도 대비하면 엄청나게 미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번 연도 시작되면서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작년도보다는 훨씬 좋긴 하겠지만 이번 연도에 들어와서
AI 섹터에 대한 고루한 기대감 때문에 예상치 하에만 뜨더라도 아마 시장이 좀 하방으로 충격을 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당연히 잘 나오면은 상방으로 많이 튀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가 아마 이제 외인들에 대한 수급 형태가 좀 많이 뒤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원달러 환율 기조도 지금 1383원대죠. 달러가 약세고 원화가 좀 강세인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일본 금리 발표도 있단 말이죠. 일본 금리를 올려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한테도 영향 미칠 수밖에 없고, 지금 전 세계에서 대부분이 금리 관련해서 대부분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만 지금 여전히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국에서 금리를 9월 달에 FOMC가 열리잖아요. 물론 이제 페드워치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 확률이 뭐 55%, 동결 확률이 55%, 인상 확률이 30 몇 프로인가 그래요. 근데 뭐 9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인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미국이 9월 달이나 이번 연도 4, 4분기 때 금리 인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시장의 충격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거시경제 시황도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특이상 이슈가 있으면 영상으로 촬영해드릴 거고,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도 이제 남겨드릴 수 있으면 남겨드릴 겁니다. 짧게 아시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는 그러면 여기 아래에서나 혹은 이 박스권 구간에서 소장님 말씀대로 매집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구간 안에서 분할로 접근하신 분들은 홀딩 해보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뭐라 했죠? 0.618 구간인 9,710원까지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건강한 조정폭이고, 뚫리더라도 사실상 이 Y파동에 대한 이 저점 대략 한 6,900원대죠. 약 7,000원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다시 한번 재차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빨간 색깔 피보나치 값인 0.5와 0.382 구간에 돌입을 하면은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주가가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왔을 때 물량을 먼저 확보해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고 다시 한번 진입을 추가적으로 매집을 통해서 들어가 보셔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큰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결국에는 이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한 하단 지지 구간을 깨고 살짝 리테스트 이후에 지금까지 빠지고 있다가 그 와중에 반등을 줬죠. 그럼 전체적인 이 하락폭에 대한 데드캣 바운스일지 아니면은 정말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일지는 좀 알아보긴 해야겠지만, 이거를 데드캣 바운스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어요. 데드캣 바운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게 고양이라고 쳐봅시다. 고양이가 높은 위치에서 떨어질 때 땅에서 착지하고 한번 튀어오른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하락폭에서 자동으로 기술적 반등이 튀어오른다 해서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은 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거래량도 좀 유의미하게 터져줬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라기보다도 이 전체적인 하락폭이 여기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간 어딘가가 바닥권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근거를 잡고 분할로 접근을 해보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을 드려보고, 좀 기대치로는 일단은 요 구간 한 19,000원에서 한 2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최종 목표가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여기 헤드앤숄더 패턴에서도 어떤 형태가 나왔어요? 여기 맞고 저항, 여기 뚫리고 지지받고 올렸던데 뚫고 내려오니까 저항, 여기가 이제 POC 구간이죠. POC. 그러다 보니까 POC 구간 하나, 그리고 헤드앤숄더 패턴의 하단 지지 구간 하나, 총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자리에서 이번 이 저점만 깨지지 않는 선에서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올린다라고 하면 아마 요 구간대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와중에 이제 장이 열렸습니다. 장이 열렸는데 일단은 오늘 일봉상으로 이 0.236과 0.5 구간인 12,500원에서 12,600원대 올라타주는 게 우리한테는 일단은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빠르게 올라타줬을 때가 다시 한번 전고점 라인까지도 충분히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 만약에 0.236인 12,500원대를 못 넘기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0.382에서 최대로는 0.618 구간까지도 눌림목이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전체 상승폭에 대한 되돌림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지지만 잘 나와주면은 한 번 더 크게 고점을 돌파하면서 요런 0.236 구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이제 POC 구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눌릴 때마다 근거를 잡으셔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 나는 뭐 이런 영상 분석 영상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겁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타점만을 위한 공유시켜 드리려고 만든 방이어서 이쪽에 들어오시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타점만을 받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뭐 텔레그램 뭐 할 줄도 모르고 뭔지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요 이제 매매 시나리오 말고 매수매도 타점 신호가 뜨면은 바로바로 또 이제 문자를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파란 색깔은 매도 신호고 빨간 색깔은 매수 신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매수 신호가 여기서 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익 중이죠. 그래서 아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지표니까 여러분들 최대한 참고하시면은 시드머니가 좀 퀀텀 점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니에요. 승률이 100%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활용하는 방법만 잘 아시면은 높은 확률로 좀 수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좀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대한항공통신 댓글이 많이 안 달려가지고 평단가가 어딘지 많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번 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 한 18,000원대가 좀 가장 많긴 했었는데, 요 부분에 있는 분들은 기억하시죠? 저번 주에 POC 구간인 요 구간까지 한 19,000원에서 27,000원까지는 충분히 중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올 수 있으니 그때 도달하면은 일부 물량 크게 정리하셔라. 왜? 이 POC를 넘겨주지 못하면은 한 번 더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깊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로 도달을 했을 때는 일부 물량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낫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내일 또 대응 전략 영상을 촬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요, 우리 구독 버튼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혜택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고 저는 내일 이 시간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트의 맥점을 짚는 김소장이었고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웃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혜택이 무엇이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자동 프로그램 매매를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발송해드리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제가 요것도 대한항공통신도 이제 이번 연도 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일단 요렇게 근거를 좀 잡아놔요. 뭐 대한항공통신이 됐든 여타 다른 종목들이 됐든 제가 김 소장이 바라보고 있었던 나름 손익비 좋아 보이고 앞으로 좀 전망이 좋은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대한항공통신인데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도 있고 피보나치 확정값과 일반 피보나치 확정값 그리고 매수 괜찮아 보이는 구간대를 이렇게 초록색깔 박스 구간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해드릴 때 어떻게 발송을 해드리냐? 자, 일단은 우리가 근거를 잡고 진입을 해볼 만한 손익비 좋은 자리는 이 구간이고 근거로는 피보나치 0.382, 2055원 그리고 일반 피보나치 값 0.618, 2080원 요 두 구간대가 손익비 좋은 자리입니다. 자, 매수해봐도 괜찮은 좋은 이유 삼수 하단 지지 구간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두 번째로는 피보나치 중첩 지지 근거 손익비 좋아 보이는 진입가는 요 정도 그리고 손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정도 금액대라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나름 또 매매를 할 때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러한 참고할 만한 그런 분석 내용을 발송을 해드리니까요. 요거는 쉽게 말해서 초보자분들이 이 활용법을 모르시는데 그래도 나름 내가 대한항공통신이라는 거 기업이 뭐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언제 내가 진입을 하고 어디 기준점이 깨졌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관점과 기준점이 없으신 분들을 도움을 조금 받아갈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개별 종목들도 분석을 통해서 물론 영상으로도 다뤄드리긴 하지만 영상은 뭐 촬영을 하고 난 이후에 편집도 해야 되고 또 업로드 시간도 길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분석 같은 것도 일단 받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름 기준점과 근거를 생기게끔 실력 자체를 디벨롭할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중에 하나이기도 할 겁니다. 요게 첫 번째 혜택인 거예요. 뭐 대한항공통신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대한항공통신뿐만 아니라 뭐 많아요. 뭐 네이버나 LG전자 등등 보통 평균에 하루 한 3번에서 4종목 정도 분석을 통해서 발송을 해드리니까 그것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혜택은 뭐냐? 바로 자동 타점 발송 프로그램이 개발이 완료됐어요. 자, 그게 보시면 뭐냐면은 자, 지금 이거 실시간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차트이고요. 일단은 보시면은 아래에는 빨간 색깔과 위에는 파란 색깔 요 신호가 보이고 중간에는 빨간 색깔 구름대와 파란 색깔 구름대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있죠. 자, 이거는 제가 실제 매매에서 직접 아직까지도 오늘날도 제가 활용하고 있는 개발한 지표인데 기존에는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타점 자리가 오면은 캡처를 해가지고 자, 지금 여기에 얼마 선에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러이러한 조건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부를 봐도 된다라고 대응 시나리오를 제가 남겨드렸었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제가 이렇게 다 캡처해가지고 손수 작성해서 발송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는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저한테 작성하시고 나서 뒤에다가 희망하시는 종목이 있다면요. 한 분당 5종목씩은 제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어요. 6종목 넘어가면은 또 프로그램이 또 오류가 뜰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5종목입니다. 이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문자 발송해드릴 때 구독 뒤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3전, 뭐 삼성전자 3전, 뭐 SK 하이닉스 혹은 뭐 두에빌 이런 식으로 한 분당 5개씩 남겨주시면 타점 조건값이 충족되는 자리가 떴다. 그럼 자동으로 발송이 될 거예요. 제가 다 세팅했습니다. 힘들게요. 아시겠죠? 이 조건 충족값이 뭐냐면요. 이거요. 이 빨간색 구름대 보이시죠? 구름대 같은 거. 구름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이 빨간 색깔 위쪽에 차트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빨간 색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면요. 조건값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시가대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시가대로 보시면은 67,800원입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요 금액대 보이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요 시가대 매수 신호가 발송했죠. 67,600원에서 68,000원 선. 그리고 나서 다음 매도 자리까지 우리가 쭉 홀딩을 해보는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가대 매수해서 요 시가대까지 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요. 약 25% 정도 우리가 괜찮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한 번 매도하고 끝나는 거냐? 아니죠. 다음 또 이어지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또 이어집니다. 여기서 시가대 매수, 여기서 매도. 이런 타점 자리들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여기서 올라갈 것 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이런 막연함은 이제는 해소가 됐다. 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값대로 충족이 됐을 때 자리가 뜰 거고 이 파란 색깔 음영 부분에서는 신호가 발생이 안 돼요. 이 파란 색깔 음영이 생겼을 때는요. 박스권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조정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정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조정장에서도 물론 조건값이 충족되면은 우리가 수익을 볼 수는 있지만요. 안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빨간 색깔 선 위에 있을 때만 타점 제공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자,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ING예요. ING가 뭐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 중이어가지고 영상에서 제가 괜히 말씀드리면 또 괜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연락 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살짝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뭐야? 영상에서 왜 안 풀어? 그래도 첫 번째 이벤트와 두 번째 혜택은 다들 좋아하실 거라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구독자라는 거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인증하냐?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저희 채널 들어가시면요. 구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 중이라고 바뀌어 있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만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구독 눌러주셔가지고 이 화면을 캡처해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같이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때 세 번째 이벤트 뭘 준비 중인지 먼저 알 수 있도록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20만 명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큰 구독자 수치죠. 너무나 감사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구독 눌러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조금 더 나은 인사이트와 더욱더 좋은 양질의 분석 내용 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